네, 저희 부동산 따라잡기는 시청자분들의 고민 전화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동산에 관련된 고민들 실력 있는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함께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번호 알려드릴게요. 026938-2050번, 026938-2050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바로 연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활기찬 봄이 이제 벌써 4월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실 123층 이제 불꽃놀이를 했는데요. 상당히 한 40만 명이 모여서 어떤 장관을 한번 지켜보는 연출을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를 하였죠. 전국 매매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2016년 작년 11.3 대책 이후로 5개월 연속 상승률 자체가 낮아지다가 지난달에 많이 올라갔다. 다시 말해서 2월 달에 한 6배 정도 상승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발표를 하였죠. 그래서 상승률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0.06%인데요. 커브가 이제 반전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전국 상승률의 2배입니다. 0.13%. 그다음에 전세가 같은 경우도 0.13%로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지역이 매매가가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상관관계가 입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마포구, 그다음에 종로구, 강남구, 서대문구 이런 지역인데 전세가가 매매가를 꾸준히 올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이유는 이제 가을 이사철일 다음으로 이제 봄 이사철이 이제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데요. 봄 이사철과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의 환수를 피해가고자 속도를 내는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4월달, 5월달도 상승폭이 2월달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활기찬 봄을 맞아서 오늘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활기찬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상담번호 026938-2050번 열려 있고요. 그럼 저희 본격적인 상담을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부동산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재건축 이슈가 많은데요. 네.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재건축이 되는데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이제 재건축이 되지 않죠. 30년 돼서 한 40년쯤 되는 아파트 혹시 네. 알고 계시나요? 40년쯤 되는 아파트요? 네, 많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은마, 잠실 5단지도 거의 40년이 지금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40년쯤 되는 아파트들이 지금 상당히 전면적으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후 불량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년이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30년으로 완화를 했죠. 그래서 노후 아파트를 40년에서 9.1 대책, 2014년 9.1 대책에서 30년으로 재건축 윤환을 단축시키면서 30년이 넘으면 이제 노후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슬럼화 되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현재는 슬럼화가 아니지만 앞으로 슬럼화가 돼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30년 넘은 아파트가 50만 가구에서 2025년 앞으로 8년 뒤죠. 한 6배, 6.4배가 올라가네요. 6배나 지금 증가를 해서 320만 가구. 우리나라 아파트가 한 970만 가구 정도 되는데 한 1000만 가구 보고 3분의 1 정도가 30년 넘은 아파트가 곧 도래한다. 그런 시대가 2025년이면 많이 남지 않았죠. 그래서 3분의 1 정도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면은 상당히 노후와 슬럼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0% 정도 되는데요. 서울에서 160만 가구인데 30년 이상 아파트가 16만 가구인데 서울은 이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건축을 통해서 슬럼화를 탈출한다 손 치더라도 이 수도권 이런 데가 문제죠.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150만 가구가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150만 가구가 2002년부터 이제 슬럼화 시작이죠. 1990년대 초반에 80년 후반부터 1990년 초반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3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1기 신도시 5곳이 이제 슬럼화가 시작이 됐다. 바로 슬럼화가 되지 않는지언정 2020년에서 2030년으로 가면서 슬럼화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재난위험시설이 지금 2등급이라 그러는데요. 즉시 철거를 해야 되는 아파트마저도 조합을 결성을 해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붙질 않아요. 시공사가 협상 자체를 하지 않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단지하고 사업성이 없는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문제는 베이비부모가 은퇴함으로써 이제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는 단지, 일기 신도시 중 일부가 이런 단지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는 주택시장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 같은 경우도요. 40년 이상이 43만 가구에서 한 7배 정도 지금 증가를 했다고 그러고, 다마 신도시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산 분당 같은 데죠. 꿈의 신도시였죠. 90년대. 1970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 돼가지고 꿈의 신도시였다가 그때 경쟁률이 80대 1 가고 우리나라 베이비부모 세대처럼 일본도 전후 단가의 세대가 많이 가서 살았는데요. 이제 슬럼화되어서 집값이 3분의 1 토막 난 단지죠. 6억 정도 분양했던 게 40년 전에 6억 정도 분양했던 게 지금 2억 정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자본 차손이 생긴 거죠. 일본 아파트 공실률 같은 경우는 2.4%에서 뭐 10% 연도가 올라갈수록 15%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한 6배 정도 증가를 하고요. 서울이 3.5배, 부산이 3.5배. 따라서 서울하고 부산이 증가율 자체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 기간별 전분 아파트 수는 이제 10년 이하가 300만, 290만 세대 정도 되는데요. 300만 정도 세대 되고요. 10년에서 15년이 한 260만, 360만이네요. 360만. 그 다음에 20년에서 30년 이게 이제 320만이죠. 320만. 따라서 이 10년 이내 아파트들이 앞으로 가격 강세를 보일 것이다. 현재 지금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10년 이상, 10년 이내의 아파트들은 새 아파트라는 것이죠. 경기궁 자이가 2년 6개월 만에 40%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으로 환산을 하면 연 16%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궁 자이하고 이편화사상 옥수, 파크힐스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이죠. 2014년, 2015년이면 뭐 한 3, 4년, 뭐 한 2, 3년 정도 된 아파트들인데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부죠. 이거는 중심부고 첫 번째로 중심부, 두 번째로 이제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이 돼가지고 대리 마크로 리버하임 흑석 7구역. 흑석 7구역, 레미안 레스티움, 신길 루타운이죠. 신길 7구역인데요. 프리미엄들이 이렇게 6개월 만에 한 4천, 뭐 프리미엄이 한 2년 반, 3년 만에 1억 6천 정도 지금 올랐고, 또 이제 중심부라는 게 한라 비발디도 있죠. 마을 1구역 같은 경우도 피가 한 9천만 원 정도 지금 붙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건축은 이제 다 아시니까요. 재건축이 상승률이 높은 거는 다 아실 텐데, 그럼 나머지 택지지구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택지지구들 같은 경우도 강남, 더샵, 포레스트, 세곡지구, 내곡지구 뭐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위례신도시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레미안, 용산 프리죠. 용산 전면구역이죠. 4구역 참산안대, 용산 참산안대 바로 그 용산 전면구역인데요. 연수익률이 1%밖에 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입지도 입지지만은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용산에 호재가 너무 많았는데 선반영이 된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이 강남이나 어떤 신도시보다는 상승률 자체는 앞으로 더 낮을 것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연도별 상위 수익률 10개 분양단지는 경희궁 자이, 이편화세나 옥스파크 힐스, 흑석, 뉴타운, 아크로, 리버하임.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함축을 해보면은 한강변이면은 좋고 한강변이 아니더라도 중심부의 신축 아파트, 교통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기섭 대표가 준비한 이번 주 부동산 이슈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본격적인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번호 026938-2050번 열려 있고요. 오늘 그럼 먼저 걸려 전화 받으면서 상담 바로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갖고 계시죠? 제가 그 장애 유타운 사교역 투룸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싶은데 네. 매도 시기가 언제가 적당할지 상담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제 실입주 생각이 없으시고 이제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장애 뉴타운 4구역의 투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매도 시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권리가액하고 추가 분담금이 어떻게 되죠? 권리가액이 2억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 분담금이 1억 4천이에요. 3억 4천이라서 20평대인가 20 몇 평인가요? 23평 신청했거든요. 23평 신청했네요. 이 사구역이 지금 이제 돌고 지역하고 가깝고 또 조금 이제 거리가 있지만 석계역도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이제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구역, 육구역이. 그래서 장이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 11구역, 12구역, 13구역 이런 쪽은 해지가 많이 됐고요. 12구역에서 14구역, 뭐 10구역, 11구역도 이제 좀 해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쪽으로 해서는 한 구역만 빼고 여기는 해지가 됐다는 거죠. 해제가 됐고 이쪽 바운더리만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모르시는 시청자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반쪽짜리 이제 뉴타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역으로 이러한 소형 평형들이 23평하고 뭐 25평, 29평, 보통 33평 이렇게 해서 40평대가 거의 없는 이런 단지들이죠. 근데 강북에서는 대형이 잘 팔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23평 같은 경우 지금 3억 4천이면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매물이 얼마 정도 가나요? 지금 한 2억 6천 정도 시세가 그렇다고 알고 2억 있거든요. 6천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프리미엄이 4천만 원 정도 지금 6천만 원 정도 지금 붙었다는 건데요. 이게 4억이기 때문에 이 4억을 23평이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나누면은 평당 한 1,800만 원 정도, 1,700에서 1,800만 원 정도 3.3 제곱미터가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가격 상승률 자체가 언제까지 있느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거는 20평대이기 때문에 3.3 제곱미터당 20평대도 20평 초반이죠. 이게 전용이 15평, 14평이나 15평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개포 2단지에 레미안 블리스티지에서 이걸 9억에 분양을 했는데 이 정도 사이즈도 안 된 것들을 9억에 분양했는데 이게 4억이면은 거의 뭐 한 2배 이상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3.3 제곱미터 1,800만 원인데 이게 3.3 제곱미터당 2천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4, 5천 원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이게 준공이 한 3, 4년 뒤잖아요. 지금 아직 착공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2020년이나 2021년까지 일단 보유를 하시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때까지 이 도달이 되면 매도를 하시고 도달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매도 타이밍까지 보유를 해도 상관없다. 다시 말해서 여기 가깝고 소형평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받쳐줄 거기 때문에 앞으로 1차적으로는 3년 정도를 보유를 하시고 2차적으로는 8년, 10년까지도 보유기간을 늘려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장위 뉴타운 4구역 이제 보유 기간을 조금 길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어떤 고민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오피스텔 네. 매수하고 싶은데요. 네. 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이 조금 위치가 좀 떨어져 있는 두 곳이에요. 네. 예, 한 곳은 안양역 주변에 있는 메세 포스빌 오피스텔이라는 오피스텔이고요. 네. 또 한 곳은 강남 대치동에 있는 선능 대우 아이비로 5차 오피스텔하고 네.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투자 가치 면에서 봤을 때, 네. 어떤 쪽으로 하는 게 괜찮은지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필요시에 황금성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대치동의 오피스텔하고 안양 쪽에 있는 오피스텔 보고 계신데, 그럼 투자 가치와 또 황금성까지 따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우 아이비라고 선릉역에 있는 대우 아이비 선릉역에서 가깝네요. 네네, 가까워요. 이건 안양역에서 가깝죠? 네. 안양역에서 메세 포스빌. 대우 아이빌은 지금 매매가가 얼마인가요? 매매가가 한 1억 9천 정도 하더라고요. 몇 평 보고 계시나요? 예, 전용 면적으로 해서 9평 정도 되고요. 9평이면은 이게 한 12평 되겠네요? 네, 30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전용 면적이요.
아,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쪽에 보통 대우 아이빌이 뭐 1차부터 7차까지 쭉 있는데 네. 이게 전용률 한 70% 정도 나와요. 그래서 네네. 1억 9천인데 전세가 한 1억 5천 정도 가나요? 얼마 정도 가나요? 아, 현재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전세가 1억 해봤고요. 5천에서 1억 6천 정도 갈 거예요. 그리고 네. 안양 메세 포스빌 이거는 일단 매매가가 얼마인가요? 이게 저기 1억 3천 정도 되는데요. 예. 예, 전용 면적이 34.19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34.19제곱미터. 이것도 전세 가격은 모르네요. 그죠? 예, 전세 전세 가격은. 가격 한 1억 정도 갈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지금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파트죠? 아, 그 아이빌도 오피스텔이고 네. 그 메세포스빌도 오피스텔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오피스텔로 들어가요? 네. 지금 주상복합으로 나오는데 오피스텔이네, 두 개 다? 네네. 그러면 대우 아이빌이 네. 지금 현재 1억 9천인데 이게 월세가 이쪽 지역이 보통 한 70만 원에서 90만 원 선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9평 정도 된다고 하면은 네. 월세가 한 8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아, 월세가. 예,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월세가 80만 원 정도 나오면 네. 나중에 매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환금성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 예. 현재 지금 보유 자금이 얼마인가요? 보유 자금은 1억 정도요. 보유 자금 1억. 네. 그러면 1억 2천이면 뭐 1억 3천이면 이거는 한 3천만 원만 있으면은 살 텐데 네. 네. 이거는 한 9천만 원 정도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게 지금 약간 고민되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네. 부동산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입지입니다. 입지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수요와 공급. 솔직히 이쪽 지역이 공급이 좀 많았어요. 이 테헤란로 쪽이 공급이 많아가지고 네. 오히려 가격이 막 하락하는 뭐 그런 단지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네. 그러나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다음 더 이상 이제 오피스텔에 들어올 어떤 땅이 없어요. 대지가 없기 때문에 네. 선능력을 당연히 선능력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입지성. 입지성이죠. 입지성. 네. 그다음에 환금성 측면에 있어서는 또 당연히 선능력입니다. 선능력. 네. 투자성은 제가 이쪽 지역을 여기에서 오피스텔이 얼마만큼 올라갈 건지는 명확한 판단은 들지 않지만 투자성 측면에 있어서 이게 지금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이나 600만 원대 분양했을 거예요, 이게. 네. 분양 당시에. 네. 그런데 이 강남역 선능력 인근은 분양 당시에 보통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대 분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전용률이 높고 이거는 전용률이 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네. 전용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네. 전용률이 높고 입지가 좋고 나중에 환금성이 좋은 선능력을 선택하셔도 무방하다. 그 이유는 이제 9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뭐 3.5%나 뭐 이렇게 받는다 손 치면은 한 30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는데 이거 12개월로 나누면 25만 원이거든요. 네. 25만 원이면은 25만 원 정도 부담 능력이 있으면 대출을 받고 여기서 이쪽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부담한 이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차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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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투자 가치와 또 이제 환금성까지 따져봤을 때 설릉역 오피스텔 쪽에 무게를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전화도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시죠? 예, 저는 평택 안정리의 미군부대 정문 앞에 네. 주공아파트를 5채를 가지고 있고 상가 조그만 거를 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 주공아파트를 조금 더 살지, 그러니까 몇 개를 더 살지, 아니면 주공아파트를 좀 정리를 해서 상가를 더 살지, 그게 좀 고민되거든요. 지금 그럼 아파트 몇 채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5채요. 5채인데 이제 추가로 더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을 세울지가 이제 궁금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평택시 안정리 주공아파트 저희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5채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한 10채 정도 사시지 5채만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때 살 때 10채를 샀으면 더 좋았어요. 네, 그렇죠. 20채, 30채 갭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K5인가요? 이게 이게 지금 미군 부대인데 미군 부대 바로 옆이죠? K6. K6인가요? K6. 네. K6 위쪽에도 지금 K55가 있고 뭐 K6가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가 지금 새로 들어오는데 바로 옆에 지금 이 팽성읍에 있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바로 정문 앞이에요. 아, 바로 정문 앞이에요. 네. 몇 평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는 13평하고 15평밖에 없어요. 13평하고 15평. 예, 작은 거예요. 이게 매매가가 얼마예요? 현재는 13평이 한 1억, 15평이 1억 1천 정도. 전세는요, 전세?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예. 월세가 작은 거는 300에 35만 원, 큰 거는 300에 40만 원. 35에서 40. 이거를 전세를 놓으면 얼마나 나가나요? 전세는 4천 또는 5천? 4천 그 정도 나갈 전세가는- 거예요, 아마. 예. 부대는 이쪽이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세종시 같은 경우도 이런 정도로 포션이 나오는데 네. 지금 이제 5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500에 30이면 수익률이 4%예요. 그죠? 예를 들어 네. 대출을 받지 않고 했을 때 4%고 대출을 받으면 뭐 6%, 7%까지도 나오는데 첫째로 이게 전세값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한 10몇 년 됐죠? 몇 년이나 됐나요? 한 22년 정도? 22년 정도 됐나요? 원래 주 목적이 5층짜리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 나중에 그 재개발을 하거나 예, 재건축해서 뭐 한 했을 때. 20층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 고도 제한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그래서 걱정이죠. 고도 제한이 이쪽에 그 신장동 이런 쪽은 고도 제한이 해지가 됐는데 이쪽은 지금 고도 제한이 해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5.7도 룰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복잡한데요. 쉴딩 뭐 시어리라 그래갖고 선에서부터 5.7도를 유지해가지고 허가를 내주겠다. 다시 말해서 제2롯데월드 123층도 이게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성남시 신흥주공이랄지 뭐 수진동, 모란동도 해결이 됐는데 여기만 이상하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22년이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8년 뒤에 30년이 되면은 재건축이 되면 좋은데 재건축이 5층짜리 아파트가 이 고도 제한 때문에 이게 몇 층으로 올라가나요? 고도 제한 많이 때문에 많아요, 올라갈 현재. 수 있는 그 층수를 혹시 알고 계시냐는 거죠. 현재는 말이 많은데 예. 낮게는 9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3층까지는 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9층에서 13층 이런 정도 될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도. 그래서 일단은 재건축이 되더라도 사업성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쪽 지역의 아파트 값이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미군 렌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00세대, 6,000세대 정도 꾸준히 짓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군이 들어가서 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집가 상승률 자체는 당분간은 없을 거예요. 물론 10년, 20년 뒤에는 또 평택이 100만을 돌파하면은 말은 틀려지겠지만 현재는 47만 명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 지금 이거 매수하셨을 때보다 한 30, 40%, 50% 이렇게 올랐을 것 같으니까 네, 매도를 맞아요. 하시고 오히려 상가 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매도 후에 재투자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7년 부동산 핵심 지역 분석 및 소액 투자 성공 가이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서기섭 대표와 박준근 이사가 진행합니다.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이고요. 접수 문의는 026938-2050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해 주신 전문가는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